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의동입니다. 혹시 부동산 투자에 실패하신 적 있으신가요?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부동산을 투자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임장 과정에서 중요한 점을 놓치고 마는데요,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단연코 임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를 하면 이런 실패는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임장 체크리스트를 통해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 임장 체크리스트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 하나면 실패 없는 부동산 투자가 가능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비결을 알아가세요.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좋은 정보를 다시 찾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 체크리스트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의 참고용으로만 해주십시오. 투자 결정은 자기 자신에 있고 투자의 책임도 자기 자신에 있습니다. 투자에 대한 수익도 자기 자신이 누리는 행복이겠습니다. 부동산 임장을 하실 때는 먼저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십시오. 인터넷으로 이미 로드뷰나 항공사진들을 보셨다 하더라도 걸으면서 보는 동네 분위기는 사뭇 다름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물건에서 지하철역이나 전철역은 걸어서 얼마나 되는지, 버스 정류장은 얼마나 되는지, 버스는 시내버스나 마을버스가 다니는지, 광역버스가 다닌다면 노선은 어디인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대형 할인마트, 마트, 편의점, 시장 등 집 근처에 있는지, 초중고등학교가 가까이 있는지 없는지, 근처에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는지, 내가 이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임장을 하시면 실패가 없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출력해 오신 정보지에 뒷면에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낙찰이 안되고 폐찰이 되었다 하더라도 기록한 것을 다시 꺼내보면 인근 부동산 물건이 생겼을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떠나시기 전에 경매지 사건 서류, 감정평가서, 매각물건 명세서, 카메라는 챙기셨나요? 사건 번호를 적어주시고요. 입찰일이 언제인지, 그 다음에 답사일이 언제인지를 적어주십니다. 면적은 몇 평형인지, 그 다음에 몇 제곱미터인지도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물건의 소재, 주소지를 적어주십니다. 먼저 임장 체크의 입지 여건을 보겠습니다. 입지 여건, 교통환경, 역세권인가요? 맞으면 여기에 체크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은가요? 교육환경, 좋은 학군과 가까운가요? 학교가 가까이 있나요? 없나요? 편의시설, 병원, 시장, 은행, 마트, 관공서 등과 가까운가요? 조망권이 좋은가요? 일조량이 적당한가요? 쓰레기 소각장이나 유흥가 등이 가까운가요? 공유 부분은 주차장은 널찍한지, 놀이터에 CCTV가 설치된 놀이터가 있나요? 엘리베이터 있나요?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전유 부분이 문제입니다. 전유 부분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소유자일 경우 문 안 열어줍니다. 그럴 때 저는 하는 방법이 뭐냐면, 부동산은 어차피 임장을 가야 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같은 평수의 아파트를 한번 봅니다. 사이즈 나오는 걸 체크를 해주시고요. 구조는, 내부 구조는 파악했나요? 방과 방 개수, 화장실 개수, 현관문 설치는 양호한가요? 신발장 설치는 양호한가요? 바닥 마감재 상태가 양호한가요? 벽체 마감재 상태가 양호한가요? 거실창 설치 상태가 양호한가요? 주방의 바닥 마감 상태가 양호한가요? 벽체 마감 상태가 양호한가요? 호모토 배선기구 설치가 양호한가요? 주방창 설치는 양호한가요? 수압이 좋은가요? 그 다음 안방 가서 바닥 마감 상태가 양호한가요? 벽체 마감 상태가 양호한가요? 전등 각종 배선기구 설치가 양호한가요? 문짝 설치 상태가 양호한가요? 욕실에 들어가서 욕실장, 욕조, 세면기, 양변기가 양호한가요? 타일의 상태는 양호한가요? 스위치, 콘센트 설치가 양호한가요? 발코니의 크기는 적당한가요? 보일러 작동이 양호한가요? 난방 방식은 개별 난방인가요? 아니면 중앙 난방인가요? 여기서 또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보면 점유자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조사된 점유자가 다를 경우에, 이런 경우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유자가 누구인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일단 가시면 현황조사서 같은 이름이 있으면 아직도 점유할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편함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체크하는 방법은 뭐냐면,
겉에서 봤을 때 샤시 상태가 깨끗하고 다른 집하고 바뀌어있다 그렇게 하면 인테리어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샤시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인테리어가 양호하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시장 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장 조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 군데는 해봐야 됩니다. 요게 매매가는 얼마예요? 금매가는 얼마예요? 그 다음에 전세 임대가는 얼마예요? 월세 임대가는 얼마예요? 그건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가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연락처에서 여기다 꼭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세 번째도 똑같이 물어봐서 여기에 체크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들릴 곳 관리사무소 꼭 들려야 됩니다. 미납관리비는 얼마인가요? 관리비는 얼마인가요? 이거는 평균 관리비가 그 평소에 나오는 평균 관리비가 얼마인가를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영상을 올리려고 마음먹었을 때 코로나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결국 폐업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적지 않은 나이기에 다시 일어날 꿈조차 꾸지 못해 정신과에서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멍한 상태로 틈만 나면 잠을 잤었습니다. 자신감이나 자존감도 떨어지고 아파트 창을 보면 뛰어내려서 고통을 줄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그러나 늦게 본 딸아이와 나만 믿고 따라오준 아내를 생각하니 힘을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고 대학 때 전공한 부동산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40대 후반에 부동산을 제대로 하고 싶어서 사이버대학에 입학해서 부동산 학사학위를 받았거든요. 주경야고독으로 정말 독하게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부동산 관리사, 부동산 경매사, 부동산 개발 전문 인력의 세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고 부동산 권리분석사 1급, 부동산 입찰 전문가 1급, 부동산 정보분석사 1급의 자격증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경험도 있어 부동산 경매 파트에 최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쉽게 가르쳐드리는 부동산 임장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에서 보신 체크리스트는 경매 공부에 빠져라라는 책에 발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막상 이 체크리스트로 임장해보니 자세하게 편안한 임장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일하지 않고도 매달 수익을 발생시킬 꿈을 나눠보는 김의동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